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웅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0월 11일이고요. HD현대가 교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냈길래 여러분들께 정리를 드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HD현대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를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사채 자체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던 그런 하이브리드 채권입니다. 일반적인 사채에 교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이 붙어있는 채권이고요. 교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내가 빌려줬었던 사채 원금 대신에 교환 대상을 받아갈 수 있는 사채를 교환사채라고 한다 그랬어요. 교환 대상으로는 사실 법적으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저희가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잡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둘 중 하나로 잡힌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회사가 이미 발행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HD현대가 발행하는 교환사채는 어떤 구조일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시 맨 위에 있는 부분 캡처해온 거고요. 이번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얼마 조달하느냐라고 하면 2,650억 원을 조달을 합니다. 제가 항상 사채가 발행이 되든 유상증자가 되든 자금 조달의 목적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채무상환 자금으로 2,650억을 전부 다 쓰겠다고 합니다. 사실 자금 조달의 목적만 놓고 봤을 땐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특히 이게 유상증자였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였을 거고요. 교환사채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직 지금 교환 대상이 무엇인지는 확인을 안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걸고 그렇게 들어온 자금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쓴다고 한다면 사실상 주식을 팔고 채무를 갚아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좋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냥 경영 차원에서 보더라도 회사가 자기가 스스로 갚을 돈이 없어서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하고 빌린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자율 확인하시면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둘 다 0%고요. 만기 이자율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만기일 5년입니다. 2029년도 11월 11일까지 만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여기 교환 대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주식회사 김영식 보통주를 해놨어요. 자,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기업은 HD 현대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닙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모회사인 HD 현대를 보고 있고 HD 현대가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이죠. HD 현대 일렉트릭 보통주 한 2%를 걸고 2%를 교환 대상으로 잡아서 2,600억 원을 조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교환 가액 한번 보실게요. 현대일렉트릭 주식을 한 주당 몇 주에 교환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37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을 걸어놨어요. 제가 바로 차트로 달려가서 오늘 종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30만 8천 원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 교환사채가 제대로 발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 주가가 3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환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최소한 37만 원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환 가격에도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뭐 전문 기관들, 펀드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투자 차원에서는 전문가일 거니까 이 사람들이 37만 원 이상을 현대일렉트릭의 적정 주가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청구 기간, 이게 그래도 기간이 최대한 많이 남는 게 조금 그래도 유일한데 2024년도 11월 12일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뒤부터 바로 교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 가져가는 애들이 2%에 해당하는 현대일렉트릭 주식을 바로 시장에다가 던져서 오버행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당장 교환이 되고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한 달 뒤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풋옵션, 콜옵션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확인을 드려보면 콜옵션은 없고요. 풋옵션만 있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지금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년이 되기 전에 채권자가 너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내 원금 갚아줘. 교환 대상, 교환권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원금 갚아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콜옵션은 없고 풋옵션만 있다는 거 역시 채권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의 교환사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떤 채무를 상환할 거냐 보니까 500억, 1,500억, 800억 합해서 총 2,800억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나머지 150억 같은 경우는 HD현대가 뭐 자기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커버를 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교환사채 자체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제가 도대체 HD현대가 어느 정도의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자기 자회사인 현대일렉트릭의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걸면서까지 지금 채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냐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올해 반기 기준으로 공시가 나왔었던 HD 현대의 별도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안 돼요. 연결 재무제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건데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한 HD 현대그룹의 지주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종속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HD 현대 본체잖아요. 그걸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별도 재무제표를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 재무제표 가보시면 재밌습니다. 지금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이 26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딱히 현금화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은 없어요. 제가 비유동 자산 쪽 보니까 뭐 장기금융 자산이 조금 있기는 하던데 그건 사실상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이 300억이 채 안 됩니다. 근데 부채 쪽 가서 보니까요. 기타 유동 금융부채,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제가 주석 가서 찾아보니까 이거 다 사채 아니면 차입금이더라고요. 이거 두 개 합하면 자 보세요. 기타 유동 금융부채가 1조 2천억이고요.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가 1조 5천억입니다. 두 개 합하면 2조 7천억이에요. 물론 HD 현대 입장에서 차입금에 대해서 막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또 대환 대출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금 전략들을 펴면서 만기 관리는 적절하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채 부담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HD 현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요, 자기 자회사들 뭐 그게 종속기업이 됐든 관계기업이 됐든 뭐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그런 지분이 됐든 그 지분, 그 주식 가치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차저차한 상황에서는 정말 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에는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뭐 계열사 지분을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유동화함으로써 이 차입금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아도 교환사채라고 하는 선택을 충분히 고려했을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현금은 얼마 없는지 몰라도 어쨌든 회사가 현금을 앞으로 잘 벌어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현금 흐름표를 봤습니다. 항상 영업을 통해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 회사는 배당금 들어오는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 CFO가 3,500억인데 배당금 들어온 게 4,000억이었어요. 올해 반기 기준으로도 CFO가 2,000억인데 배당금 들어온 게 2,5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실적의 변동성보다는 배당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HD 현대 그 계열사들로부터. 그러면 이거 한 2배 정도 곱해보면 대략 1년에 배당금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2,600억 되는 차입금을 금방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HD 현대가 그래도 지주회사로서 계열사들을 도와주고 지원을 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캐시가 쓰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차입금 규모는 2,800억 규모라고 치더라도 앞에서 제가 확인해 드렸었던 것처럼 전체 갚아야 되는 차입금 규모가 2조 7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1년에 지금 창출하는 현금 흐름만 가지고는 뭐 법인세 내는 거 다 상관없고 다 신경 안 쓰고 또 계열사들에게 지원 나가는 거 다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나야 그 모든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가 진짜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자회사 주식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모습이고 당장 갚아야 될 차입금들은 많은데 보유한 현금은 없어서 자회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건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까지도 채무상환 자금을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HD현대는 제가 항상 비판을 많이 하는 기업이죠. 여러 지배구조 차원에서 제가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카카오와 더불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이런 안 좋은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맨 위에 있는 지주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교환 대상으로 걸린 HD현대일렉트릭의 그 지분 2%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일렉트릭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기분이 조금 나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상반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보합세에 들어가면서 지금 떨어지가 말까를 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물론 교환 대상이 37만 원 가까이
가까이 돼서 그건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 달 뒤부터 바로 2%에 해당하는, 물론 주가가 올라준다는 전제가 깔려 되겠지만 2%에 해당하는 그런 매물들이 천천히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일렉트릭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항상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주회사 그리고 그 밑에 자회사, 손자회사, 현대 HD 현대 같은 경우는 특히 중간에 HD 한국조선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자회사까지도 막 성장이 여러 개가 되고, 또 저번에 HD 현대마리솔루션처럼 보셨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막 회사를 찢고 붙이고 하면서 상장을 재상장을 보내고 하면서 지분 가치가 계속 해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시를 설명드리게 돼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